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 GA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먼저 이론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GAN의 이론적인 부분은 제법 단순합니다. 이제 GAN의 목표는 원본과 유사한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가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고급 언어로 합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성 합성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기존의 여러 가지 음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부터 음성을 만들어내는 거고, 글자 합성 이렇게 하면 글자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성 데이터 만들기 혹은 가짜 데이터 만들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법은 뭘까요? 방법은 생성자와 판별자가 함께 성장하며 생성되는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생성 네트워크는 이미 보셨죠? 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생성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 이미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생성 네트워크로 학습을 시켰는데 그 한계가 조금 있었죠.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학습을 시키셨지만 좀 다양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원본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진짜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온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위패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위패범이 있는데 위조 지폐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죠. 위조 지폐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검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검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고 맞네 하고 넘어간다면 사실 이 위조 지폐범의 실력은 잘 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스스로 보고 괜찮네 이렇게 썼는데 잡히지 않네 하면서 그냥 계속 넘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찰이 이 위패범을 위조 지폐를 검사하는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이제 위조 지폐를 계속 보면서 조금 더 잘 나온 위조 지폐를 보고 또 검사를 하고 또 좀 더 잘 나온 위조 지폐를 보고 검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점점 상승을 하는 거죠. 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위조 지폐범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떨까요? 본인이 처음에 만들었는데 퀄리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어떨 때는 이제 통과되고 어떨 때는 통과되지 않았어요. 잘 잡히진 않아요. 그런데 위조 지폐범이 계속 만들어내는데 어떤 이제 경찰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찰의 처음에는 위패의 퀄리티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잡히지 않으면서 이제 경찰이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본인이 만든 위조 지폐는 계속 뭔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조 지폐범도 계속 성장을 하겠죠.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서 위조 지폐범이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함에 맞춰서 경찰도 점점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경쟁을 하면서 상호 경쟁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위패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지고 끝까지 잡히지 않는다면 위패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경찰의 그런 위패의 검사 실력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위패라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위조 지폐를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미지를 만들 때 혹은 음성을 만들 때 데이터를 만들 때 원본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GAN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네, 이 GAN 네트워크의 학습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GAN 네트워크의 구조는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성자와 판별자. 자, 생성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성 네트워크, 이전 시간에 보셨던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요. 이 생성 네트워크는 어떤 랜덤한 숫자를 받아서 진짜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자, 이미지 생성의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랜덤한 숫자를 받느냐? 조금 전에 생성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그 실습할 때 우리가 00001, 뭐 1000 뭐 이런 식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받으면 그룹당 하나의 이미지밖에 생성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제 10000이 나오는 경우에는 들어오는 경우에는 0 이미지를 만들고 입력이 동일하면 기본적으로 출력도 동일하거든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랜덤한 숫자를 일단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랜덤한 숫자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랜덤한 숫자는 어떤 카테고리다라고 하는 정보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 10개, 파라미터 5개를 받아서 이거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이미지 생성이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준다면 어느 숫자를 생성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냥 일단 숫자 이미지와 비슷한 거면 오케이.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항상 랜덤한 숫자만 받는 건 아니고요. 랜덤한 숫자를 벡터로 받고 그 다음에 특정한 숫자를 생성하도록 별도의 파라미터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습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랜덤한 숫자를 받아가지고 어떤 임의의 이미지, 숫자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생성자입니다. 자, 이런 생성자가 있고요. 자, 생성자가 아까 설명드렸던 도둑 혹은 위패범의 개념이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별자가 있어요. 판별자는 일반적인 분류 네트워크를 씁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만들어낸 이미지, 이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류를 합니다. 판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를 진짜 가짜를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생성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판별자가 분류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판별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옆에 좀 잘렸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조금 넘겨가지고, 네. 약간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네, 합성곱 신경망이죠. 일반적인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뭐 게다 고양이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이런 네트워크가 되겠죠. 숫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가 1이다 2다 이것이 아니고 진짜 숫자 이미지다 아니면 생성된 숫자 이미지다 요거를 판별하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네. 생성 네트워크는 오른쪽에 보시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전 시간에 요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죠. 여기도 옆에 좀 잘렸네요. 여기도 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밀어서. 네. 그래서 이제 판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된 이미지면 0, 원본 이미지면 1 이렇게 출력을 발생시키도록 하고요. 자, 생성자와 판별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생성자를 학습을 시킵니다. 자, 입력을 넣고요. 랜덤한 어떤 벡터를 넣죠. 넣어가지고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생성 네트워크 학습시킬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생성 네트워크 학습시킬 때는 어떤 실제 데이터 0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제대로 생성이 되는가 하는 거를 학습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판별자가 체크를 합니다. 자, 생성된 데이터를 그대로 판별자에 넘겨요. 그래서 판별자가 이제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데 요 판단을 했을 때 결과가 진짜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이 생성자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걸 통째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생성자와 판별자를 붙인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데 판별자는 이제 별도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안에 가중치는 변화를 시키지는 않고요. 판별자가 고정된 상황에서 연결시켜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생성자의 내부적인 그런 가중치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네, 조금 설명이 좀 와 닿으시나요? 이렇게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별자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판별자는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학습을 합니다. 다만 생성된 데이터를 생성자를 사용해서 그 이전 단계에서 학습된 생성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몇 개를 생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16개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진짜 데이터, 진짜 숫자 데이터를 또 가져와가지고 또 16개를 또 가져옵니다. 그럼 합치면 32개가 되겠죠. 32개를 가지고 판별자를 학습을 합니다. 16개는 0이 나오고 다른 16개는 1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때 학습은 어떻게 학습을 시킬까요? 네, 올바르게 분류하도록 0은 0으로 1은 1로 이렇게 분류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생성자를 학습시킬 때는 반대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하지만 판별자는 올바로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대로 학습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네, 간을 구성할 때 이제 종종 사용되는 네트워크 층이 있습니다. 배치 정규화라고 하는 층인데요. 물론 이 배치 정규화 층은 간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네트워크 층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간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이전에 다른 네트워크를 설명드릴 때 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신경망의 출력에서 나온 결과가 사실 매우 커질 수가 있죠. 렐루를 쓰는 경우에 특별히 한없이 커지잖아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 올라갔다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범위로 모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층과 층 사이를 계속 넘어갈 때마다 사실은 그 입력 값 자체가 굉장히 커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 층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는 0에서 1 사이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데 여기 한 층 지나갈수록 그 층이 뭐 10개, 20개 넘어갈수록 이제 나오는 값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뒤쪽의 네트워크 층에서 이제 올바르게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치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정규화를 시켜줍니다. 네, 들어오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를 시켰죠. 하지만 배치 단위로 또 여기서 출력되는 값을 다시 정규화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 층으로 이렇게 전달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해봐야 돼요. 요거는 뭐 배치 정규화를 쓰는 것이 좋다, 안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쓰는 게 좋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안 쓰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또 지금 뭐 과제에서 이렇게 컴페티션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컴페티션을 진행을 하면서 또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의 우리 이제 간이라고도 하고 겐이라고도 하는데요. 겐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잠깐 쉬셨다가 이제는 이 겐을 실제로 파이썬과 케라스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